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캠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 지원팀의 김원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우리 캠프장님들 그리고 활동가 분들께 제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두 선정되신 42개 캠프 여러분들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직접 뵙고 감사하고 축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참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너무나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사실 이번 공모 사업이 목적형 타임뱅크라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새로운 것이라서 좀 두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아주 훌륭히 지역 내에서 우리 이 전환실천이라든지 서로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뭔가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열정들이 공모사업 안에서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저희가 잘 담아내서 공모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고 선정해 주신 우리 캠프 활동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선정되신 캠프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좀 한번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피드백들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오늘 잘 전달해서 마지막에 최종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제 오전에 진행을 해보니까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일들이 많은데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사업을 잘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채팅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채팅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동구서부터 캠프장님들 쭉 들어오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계신데요. 예, 반갑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5월 17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각 캠프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서들을 수정하시고 협약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지긴 했지만 1차 교부를 5월 27일 내일 목요일에 1차 예산을 교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부하는 곳은 급하게 이번 주부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는 곳들은 먼저 요청 주셔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서 1차 교부를 27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28일이죠. 하루 차이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2시까지는 최종적으로 최종 계획서라든지 협약서라든지 통장 사본이라든지 카드 사본 등을 잘 챙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2차 교부를 5월 31일 날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2개 캠프에 5월 31일까지는 예산들이 다 교부돼서 6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최종 계획서들을 수정하시는 작업들까지 하셔도 돼요. 계획서 수정이라든지 예산 내역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반영하셔서 늦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8일 금요일날 오후 2시까지는 메일로라도 먼저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예산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2차 교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리 캠프에서 이 자원봉사활동 운영하시는 기간입니다. 이 지원받으신 예산을 가지고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활동하시는 기간이고요. 저희는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여기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 많이 가서 저희가 찾아뵙고 응원해드리고 또 지원할 부분들이 없는지를 찾는 시간을 이 기간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현장에서 선생님들 뵙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은 활동은 10월 31일까지 해서 종료를 하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정산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12일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11월 24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쭉 전체 일정들을 보니까 마치 이제 예산을 교부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씨앗을 나눠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앗들을 같이 준비하고 뿌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활동하는 시기가 이 모니터링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에 사실 정산하고 평가하는 거는 우리의 결과물들을 저희가 잘 엮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과정들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들을 잘 거쳤을 때 저희가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과정에 맞춰서 같이 나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 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효과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안내사항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내용들인데요. 해당되는 내용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셨던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때 잘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쯤에 저희가 이 공모 사업들을 안내해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을 했지만 올해 저희가 크게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돌봄이었어요.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서로를 돌보고 지역 내에서 사실 돌봄이라는 것들이 많이 약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찾고 서로 돌봐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전환 실천이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지만 이 기후위기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우리가 탄소를 줄입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탄소를 줄여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이 됐는데요. 전환 실천이라는 거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바꿔내는 실천들을 저희가 잘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환 실천이라는 포인트를 잡았고요. 특히나 올해는 이 전환 실천이라는 포인트 안에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탄소를 줄여보자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새롭게 저희가 도입하고 해보려고 하는 목적형 타임뱅크입니다. 처음에 많이 생소하셨을 거예요. 이게 또 뭔가 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재밌어 보인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게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10개 캠프에서는 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42개 캠프, 선정된 42개의 캠프 중에서 30개 캠프가 이 목적형 타임뱅크 방식을 어떻게든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점이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아마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예산 집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그 지원금 집행 기준이라는 한글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뭐 이렇게 작게 출력해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파일을 자치구센터 담당자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렸고 계획서 제출하셨을 때 이메일 주소를 쓰셨던 캠프장님들께는 제가 메일로 이 파일하고 오늘 이 발표하는 PPT 파일하고 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 파일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파일을 참고하시기 전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조금 모아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참고사항 첫 번째는요. 예산은 최종 계획서에 의거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획하신 대로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지 않은 내용들이 집행이 될 때는 그건 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원칙은 계획된 대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는 이 계획을 최종 계획서를 예산도 그렇고 잘 세워주시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요청하신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변경해서 쓰시고 나서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자 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그 내용은 유선상으로 제가 승인 허가를 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유선상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사업 계획이 많이 바뀐다거나 예산이 많이 바뀔 경우에는 이것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준들은 사실 이 지원금 집행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변경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한테 먼저 전화를 주시고 사전 승인을 받으신 후에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계획 변경은 활동 종료의 15일 전까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1일까지가 사업 종료일이니까 15일로 따지면 사실 이제 뭐 토요일을 빼고 10월 15일까지만 예산 변경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산을 15일까지만 변경 가능하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 예산 변경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잘자잘한 것들이 바뀔 때마다 변경 요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한다면 변경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쭉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시고 그 이후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더 변경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2번까지만 변경이 가능하시고 10월 15일까지만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금은 사업 기간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까지가 사업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월 1일서부터는 사업을 정산하는 기간이고 10월 31일까지가 이제 사업 기간인데 이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것들 꼭 염두에 두시고 10월 31일이 넘어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날짜가 사업을 시작하시는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해서 집행하시는 것들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월 31일 날 예산 교부가 됐어요. 그러면 5월 31일서부터 그 예산을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5월 29일, 5월 26일 날 사용하셨던 거를 31일 날 예산을 받아서 지급하시는 건 소급 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 받으시는 날짜서부터 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한테 이제 그 체크카드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출하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예산 지원금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그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그 사본 체크카드 사본을 이용하셔서
네,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사비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데 거기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셔서 계좌이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시는 건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인출하셔서 그것들을 집행하시고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하는 것들은 좀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는 카드 사용해 주시고, 두 번째 그게 불가했을 때는 계좌 이체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 모든 캠프에서 잘 해주셨는데, 강사비, 회의비를 포함한 강사비는요, 전체 예산의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예산 변경하실 때, 연말에 막 이제 10월이 다가왔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막 변경해서 쓰시려다 보면, 이 기준을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회의비를 포함한 강사비는 전체 예산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1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최대 50, 저희가 지원 예산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지원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강사비 사용 금액이 100만 원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해당되시는 캠프에서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셨다. 그러면 120만 원의 50%까지만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60만 원까지만 강사비로 지출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식비, 다가비를 포함한 식비도 전체의 30%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6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받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30%니까 30만 원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혹은 비대면 활동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시고 나서 간식으로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더라도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간식들을 전달하는 방법까지는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기프티콘으로 그냥 이 간식들을 쏴드리는 형태는 사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들은 불가하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다, 비대면도 굉장히 조심스럽다 할 경우에는 그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것들은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로 지원금 지출 불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을 해달라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출 불가 항목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금 집행 기준 안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자산성 물품을 구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통비를 지급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출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불가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서는 활동하실 때 이 지출 불가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안 되는 것들은 지출하지 마시고요. 되는 항목에 맞춰서 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모든 지출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불가 시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발행해서 계좌입금 처리해 주시는 것들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 번째는 캠프 자부담 금액을 책정해 놓으신 캠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그 지원 예산에다가 같이 합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별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별도 통장에 관리하셔야 되고 별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지원금 통장은 지원금 통장대로, 자부담금 금액이 있는 통장은 자부담금이 있는 통장 그대로 이제 나눠서 쓰시는 것들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11번째로 단일 품목을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실 때에는 타견적서가 꼭 필수로 첨부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몇 센터들이, 몇몇 캠프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리워드라든지 나눔 활동에 물건을 구매하는데 1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단일 품목을 구매하실 때는
항상 타견적을 받으셔서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셔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양식이라든지 내용들은 지원금 집행 기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서류를 꼭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이상 지출하실 때에는 영수증에 세부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영수증에 13만 원 이렇게만 영수증에 찍혀 있는 카드 영수증을 사실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13만 원이 어떤 품목에 13만 원이 나왔는지 세부 지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영수증이 그렇게 찍히지 않는 영수증이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를 첨부를 해 주셔야 그게 저희가 증빙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13번째로 지원금 집행에 따른 증빙 서류는요, 저희가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을 받으려고 하고요. 11월 12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기간이 10월 31일, 그 다음에 최종 제출이 11월 1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캠프에서 너무 그 기한을 맞춰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늦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까지니까 그때까지 느긋하게 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시면 조금 빨리 진행되시는 대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증빙 서류도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 결과보고서 양식이라든지 정산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유해 드리고 최대한 사업들이 뒤로 지연되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잘 운영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번째는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사비라든지 원고료라든지 회의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행 기준에 양식이라든지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이것들을 꼭 참고해 주셔서 집행을 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치구센터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것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공통사항이므로 뭐 목적형 타임뱅크 방식을 하시거나 일반형 방식을 하시거나 모두에게나 공통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행 기준을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서로돌봄과 전환 실천을 주제로 해서 일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출해 주셨던 그런 캠프를 대상으로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은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그 심사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던 건데,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보면 지역 내에서 필요도 있고요, 의미도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활동들을 많이 기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캠프 활동가분들이 그 활동을 잘 조화롭게 해주시고 계신데, 올해의 포인트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 내에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활동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좋은 활동을 우리 캠프 활동가분들만 하시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있는 자원봉사를 같이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와 의미, 그리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는 것들을 우리 캠프 활동가분들이 해주시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같이 운영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우리끼리 한번 잘 해보고 우리끼리 좋은 일을 해보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런 의미 있고 필요한 일들을 같이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캠프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사항에서 첫 번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주민과
지역 자원과의 접점을 찾아서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아마 사실 캠프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렵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누군가를 돕는 것들이 내가 하기에는 아직은 버거운 일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주변에 너무나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서 캠프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들이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들을 잘 반영해서 주민들도,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도, 지역에 함께하는 단체들도 같이 접점을 찾아서 연계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시는 작업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만들고 나누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캠프 활동가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고 싶으신 욕구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누실 때는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향초라든지 비누라든지 방향제 등 이런 어떤 그 공산품 같은 경우는요, 제작하시는 건 가능한데요, 체험 삼아서 제작하시는 건 가능한데 이것들을 누군가한테 무료로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만드시는 활동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향초라든지 비누라든지 방향제라든지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 몸에 바르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제작하셔서 본인이 가지시는 데까지만 쓰시고요. 이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반형 프로그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목적형 타임뱅크 프로그램 안에도 리워드로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나누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재활용을 한다, 재사용을 한다라는 이런 좋은 의미 있는 과정 가운데서 혹시나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한 번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좋은 의미로서 재활용을 하고 하지만 재활용품을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거나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불필요한 것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쓰레기를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영향들이 없도록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단순히 그냥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하기보다는요, 사실상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고 전달하는 과정 안에도 저는 캠프의 특색이 조금 더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지역 주민들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예산으로 물건을 이만큼 구매하셔서 지역 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좋은 자원봉사 활동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캠프가 가지고 있는 특색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잘 찾아주시면 그 활동이 조금 더 의미가 생기고 그 활동이 조금 더 보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나누실 때는 구매하고 나누시는 활동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일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전환 실천을 주제로 한 목적형 타임뱅크를 운영하시는 캠프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우리 일반형 진행하시는 캠프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식들이 현장에서 재밌게 구현이 된다면, 올해 재밌게 구현이 된다면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도구로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우리는 관계없어?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목적형 타임뱅크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요, 전환 실천을 가지고서 목적형 타임뱅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형 타임뱅크라는 방식만 썼다가 아니고요, 전환 실천을 주제로 해서 목적형 타임뱅크를 저희가 올해는 프로그램화 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제가 뒤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환 실천을 주제로 목적형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요, 첫 번째는 탄소 절감, 탄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전환 실천이 이 목적형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캠프에서 목표를 사실 이 탄소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해냈을 때 뭔가 지역 내에서 이웃들과 나누거나 지역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올해 저희가 목적형 타임뱅크를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행동을 같이 하고 그것들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경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보도자료를 내고 싶어요. 서울 지역에 있는 30개 자원봉사 캠프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탄소 1톤을 줄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달성한 목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예, 그게 저희가 목표를 탄소 줄이기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올해 목적형 타임뱅크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탄소 줄이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조금 더 분명히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셨다면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찾아놓고서 우리의 목표를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할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니까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목표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계하신 곳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앞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목표를 탄소 줄이기라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한 후에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한 사람들을 찾는 것들이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그렇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과나 리워드를 나누는 겁니다. 예, 성과나 리워드를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목표와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이런 목표대로 행동하세요 라고 해서 그것들을 하고 나서 그냥 리워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들을 함께 달성해내고 그것들을 달성했을 때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리워드를 나누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뒤에서도 드릴 건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이 이 리워드나 이 리워드에 따른 나눔 활동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목표를 잘 설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달성했을 때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의미로서 이 성과물을 서로 나누고 리워드를 나누는 게 목적형 타임뱅크 방식이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눔 활동까지도 이어지면 정말 그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고 같이 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서 탄소를 줄이고 나면 그 탄소를 줄여내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서 리워드도 나누고 그 리워드 중에 일부를 이웃과 나눌 수도 있는 그런 활동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이 목적형 타임뱅크의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림이 이 시소가 지금은 사실 이 리워드라든지 나눔 활동의 프로그램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나눔 활동이 저희한테 익숙한 활동이거든요. 그 리워드를 나누는 것들까지는 사실 조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도 리워드를 나누거나 나눔 활동을 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앞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설명하거나 그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서류상으로 그런 거고 아마 현장에서는 조금 더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 현재 약간 형태가 이렇게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요. 이 목표를 잘 설정하고 목표를 잘 설명해서 그것들을 함께 달성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을 잘 경험함으로써 실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그것들을 달성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리워드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나눔 활동들을 이어가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목적형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주요 목적과 목표는 전환 실천을 통한 탄소 줄이기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분리배출 할 거예요, 줍깅 할 거예요, 아니면 채식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구를 위해서 좋은 활동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잘 해내면 리워드도 주고 나눔 활동도 할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줍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함께 줄여요. 우리가 채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함께 줄여요. 이것들을 함께 줄여서 이 목표를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격려하고 리워드 제공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실 수 있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금은 균형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리워드나 나눔 활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적인 활동이에요.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능한 활동입니다. 이 목표와 관계없이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표를 잘 달성해서 저희가 탄소 줄이기도 실천하고 성공하고 리워드도 나누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정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장문의 내용을 혼자 정리해 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까?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다시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목적형 타임뱅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우선적 목적은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삶에서의 전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목표가 줍깅이라든지 플라스틱 분리배출이라든지 채식이라든지 전기절약이라든지 계단 이용 등을 통해서 일상의 실천들을 통해서 탄소를 절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했을 때 축하의 의미로 저희가 축하의 의미에서 리워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해낸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축하하는 자리가 필요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눔 활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된다면 이거는 정말 캠프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어떤 일상에서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데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탄소를 잘 줄여 나갔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따른 리워드도 드리고 그에 따른 이웃 나눔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요. 프로그램을 홍보하실 때도요, 우리의 목표를 구체화해서 홍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줍깅에 참여해서 지구도 지키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요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저희가 목표를 구체화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2개월간 줍깅으로 365kg의 탄소를 함께 줄여갈 20명의 지구지킴이를 찾습니다. 이 지구지킴이들이 목표를 함께 달성해서 내 건강도 지키고 지구의 건강도 함께 지켜봐요 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목표를 달성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리워드도 제공해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무 한 그루도 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아, 내가 2개월간 줍깅을 통해서 이만큼의 탄소를 줄일 수 있구나,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라스틱 분리배출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동참해서 지구도 지키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써왔던 문구라고 할 수 있다면, 이거를 목적형 타임뱅크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2,000개의 플라스틱 병을 분리배출해서 총 88kg의 탄소를 함께 줄여갈 땡땡동의 50명의 완벽한 분리배출러를 찾습니다. 목표를 함께 달성해서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킵시다 라고 홍보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워드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참가자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한다든지,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어려운 이웃에게 이런 것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면 사람들이, 아, 내가 분리배출을 2개월 동안 잘해서 사람들이 50명의 사람들이랑 2,000개만 잘 분리배출하면 탄소도 줄일 수 있고 리워드도 받을 수 있고 이웃에게 이렇게 좋은 일도 될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로는요, 목적형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목표를 그냥 단순히 나누어서 실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캠프에서는요, 그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2개월간 5,000보씩 혹은 50,000보씩 줍깅 해오세요. 달성하면 저희 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사실 이 50,000보를 잘 걸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나 본데? 이렇게만 생각이 될 텐데, 중간에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구에 어떤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들을 설정해 주셔야 그런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아, 이게 우리가 줍깅을 통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면, 혹은 쓰레기를 줍거나 분리배출을 통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늘리면 지구에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탄소가 이만큼 줄어드는구나, 그런데 이것까지 달성했을 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도울 수 있다네 라고 이해하고 자기가 활동한 것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 기대되는 성과 등을 또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실 프로그램 속에 다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참고로 안내해 드리는 파일에 열어보시면 기대되는 성과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성과 공유라든지 뭐 평가 회의를 다들 잡아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활동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활동이 이만큼의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리워드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 것들에 대한 결과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도 나눔이 되는 활동도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성과 공유라든지 평가회의를 통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하는 활동이 어떤 기대치가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일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들이 잘 달성됐을 때 정말 그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목적형 타임뱅크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곳들 중에서 이제 목표 달성에 따른 리워드를 차등 설정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차등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한 이 목표별로 큰 차이가 없거나 너무 쉽게 다 제일 높은 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끔 설정해 놓으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가방 구입비를 4명만 그리고 티셔츠 구입비는 8명만, 양말 구입비는 8명 이렇게 해서 차등 설정해 놓으셨는데 다 가방을 받으셔야 될 만큼 성과를 내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이렇게 정말 차등하실 때는 이렇게는 둬야 이 안에 분별력이 생기겠다 할 정도로 차등을 두시거나 아니시라면 그냥 이것들을 좀 묶어서 이 목표를 잘 달성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실 수 있을 만큼 어떤 좋은 물건으로 구매하셔서 그것들을 전달하시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차등해서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등하셔야 된다라면 차등을 하려면 이거 조금 분별력 있게 하시거나 차등하지 않으시려면 하나의 물품을 구매하셔서 그것들을 참여한 사람들이 잘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 시 저희가 제공해 드린 목적형 타임뱅크 프로그램 안내라는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줍깅이면 줍깅, 뭐 전기절약이면 전기절약, 플라스틱 분리배출이면 분리배출 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기대 성과, 뭐 탄소 저감량 계산식, 관리자의 역할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작성해 놨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파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센터 담당자분들에게도 지금 보내놨고 우리 캠프 활동가분들, 캠프장님들이 제출해 주신 계획서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제가 이 파일도 같이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목적형 타임뱅크를 운영하시는 곳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참고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기획을 잘 하셨어요. 지금 캠프에 맞게 캠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 활동이라든지 도움 활동이랑 같이 잘 연결하셔서 목적형 타임뱅크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캠프형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목적형 타임뱅크 방식 처음에 설계한 모델을 조금 더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과정들을 같이 경험해 보고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그것들을 조금 더 수정하더라도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탄소 줄이기라고 잡아놓은 만큼 줍깅을 통한 365kg의 탄소 줄이기, 뭐 플라스틱 배출 2,000개를 뭐 잘 분리배출해가지고서 88kg의 탄소를 줄이기라든지 이런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올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줍깅을 하는데 30명이 할 거예요. 그러면 탄소가 365kg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30명이 하시면 더 많은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365 나누기 20으로 해서 그걸 다시 30명으로 계산해 보시면 30명이 했을 때는 몇 킬로그램의 탄소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플라스틱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00개씩이나 못 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개만 하셔도 좋습니다. 1,000개 플라스틱 병 분리배출을 하신다면 88kg이 아니라 절반이 44kg의 탄소를 줄이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해 놓은 탄소 절감량을 그 개수에 맞춰서 조정하시는 거는 캠프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다 모아서 우리 캠프들이 연합해서 이런 활동들을 그 서울 각 지역에서 해주셔서 저희가 총 탄소 몇 킬로그램을 줄였습니다라고 외부에 우리 캠프의 이름들을 걸고 홍보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탄소 줄이기 동참합시다는 있지만 실제 내 활동이 얼만큼의 탄소 줄어드는데 이만큼 기여해가지고서 우리가 탄소 몇 킬로그램을 줄였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올해 우리 캠프 분들과 그 작업을 한번 해서 우리 캠프의 이름으로 이만큼의 탄소 줄였습니다라고 우리 사회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작업들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의 시 한 구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라는 이런 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우리 캠프 활동가 분들은요, 캠프는요, 자원봉사 캠프는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예, 지금 그리고 또 미래에도 그렇고요. 지역 내에서 이 자원봉사라는 것들을 뿌리내리게 하는 정말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지역 내에서 자원봉사를 본격적으로 해보지 않고 이것들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시기에 우리 자원봉사 캠프와 지역에서 자원봉사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주셨었거든요. 예,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목적형 타임뱅크를 시도하는 것도,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봄이라든지 전환실천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요, 저는 어쩌면 새로운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새로운 길이 정말 새로운 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걸어오셨던 길이고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이고요, 방식만 저희가 바꿔서 미래의 길을 지금 걸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낯설고 누구나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을 걸을 때 함께 걸어야 조금 더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길을 캠프 선생님들께서 걸어주실 때 저희도 새로운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이거든요.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동반자로서 자치구센터와 저희 센터가 함께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같이 걸어나가는 것들 해보려고 하고요. 새로운 길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 길을 함께 잘 걸어가시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걸어오셨던 그 새로운 길이 지금의 우리의 길이 된 것처럼 이 목적형 타임뱅크도 새롭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아주 잘하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 캠프 활동가분들이나 캠프장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에는 제가 이제 예산교부까지 다 마치고 나면 6월에는 현장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필요하신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목적형 타임뱅크를 운영하시는데 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육이라는 걸 꼭 1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준비해드린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시면서 필요성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기대되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명해 내시는 훈련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저희도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현장에서 6월부터 7월, 8월 뜨거울 때 현장에서 뵙고 많이 응원해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저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잠깐 올려주셨던 채팅창에 주신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서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인사해 주셨는데요. 예,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활동 인증과 관련된 사진은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테면 계단수나 주킹 걷기수 이런 것들을 인증샷으로 공유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설계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요, 사실 사진으로 꼭 인증해야 될까? 아니면 개개인이 저 했습니다라고 해도 그것들을 인정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참고했던 카카오 100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요, 100일간의 어떤 습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증하는 방식을 사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글로 저 참여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리워드가 있으니까 가짜로 하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저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훈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 프로젝트를 하시는 데는 과감하게 참가자분들이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들을 인증하는 방식들은 자율적으로 맡겨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사진으로 올려주셔도 좋고, 어플리케이션을 측정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캡처해서 올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몇 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인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리워드가 지급되거나 하는 것들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려는 마음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그것들을 같이 달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은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시간에 저한테 그런 질문도 주셨어요. 2,000개의 플라스틱 병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내드려야 되나요? 혹은 그것들을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지역 내에서 함께 우리 캠프장님들이나 활동가분들이 함께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목표를 서로 달성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지, 그것들을 절대 저희한테 증빙 자료를 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위생각TV님께서 플라스틱 분리배출 캠페인으로 주 1회 활동하면서 2자루씩 나오고 있지만 다음날 보면 경비 아저씨들이 모두 섞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남 재활용센터에서는 페트병 한 개당 10원씩 준다고 하고 주 2회 시간을 정해놓고 받아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페트병을 모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성남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저희도 이 분리배출한 페트병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예를 들면 저희가 지정한 장소를 정해드린다고 해서 그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옮기시거나 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내에서 보시면 아파트들도 요즘에 투명 플라스틱 병을 따로 모으고 수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투명 플라스틱 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주변에 그런 곳들이 있다면 그런 곳들을 알아보셔서 캠프 차원에서 모은 것들을 그곳에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플라스틱 병을 저희가 직접 재활용하거나 직접 모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전달해서 판매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내거나 하면 굉장히 더 좋은 일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역 내에서 혹은 지역 내 아파트들을 확인해 보시면 투명 플라스틱대로 따로 모아서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그것들을 가져가시는 곳들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한번 지역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도 또 다른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난다면 그것들은 제안해 주신 것처럼 성남처럼 서울 지역에도 그런 곳이 생겼다, 그런 곳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서 정보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것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문의 주신 것들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전 시간에 질문 주셨던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활동을 목표를 다 달성 못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혹은 이분들이 지금 달성을 못해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리워드를 제공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저희가 이 리워드를 쓰는 건데요. 목표 달성 여부를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목표 달성 못했으니까 리워드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서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달성을 지금 못하셨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그런 것들을 좀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리워드들을 좀 제공하시면서 그것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20명이 하식을 하셨는데 목표 달성하신 분이 5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구입해 놓은 15개의 리워드들을 저희가 따로 처리하거나 저희 쪽으로 반납을 받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해도 리워드를 드리면 되겠구나, 이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분들이 동기부여되고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용도로 쓰시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꼭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리워드들을 또 활용해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하실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신 용도로 쓰신다면 충분히 저는 그것들이 우리 지원사업 내에서 잘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지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따로 질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어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간에도 전화가 한 10통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앞으로 잘 받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가 28일 금요일까지 오후 2시까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가급적 5월 31일에 예산 교부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기한 잘 맞춰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공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된 캠프가 42개 캠프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수의 캠프를 지원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이제 목적형 타임뱅크 방식이 아니어도 되고요. 기존의 캠프에서 잘하고 계셨던 서로돌봄 활동이라든지 전환실천 활동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10개 캠프에 한해서 최대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서 지금 추가 모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이것들 통해서 지금 공지사항이 올라갔으니까 선정되신 캠프에서는 또 지원을 하지 못하시지만 주변에 이런 목적형 타임뱅크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캠프가 있으시다면 이 추가 모집에는 한번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들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조속히 이 코로나 상황도 조금 호전이 되고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만나서 기쁘게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명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